한국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과 맞붙습니다. 요르단 또한 이변의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르단은 2조 3위로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한 뒤 준결승까지 진출하는 저력을 과시했는데요. 한국 대표팀은 조별리그 2차전에서 요르단과 고전 끝에 2대2로 간신히 비긴 전적도 있습니다. 현재 요르단은 기술이 좋은 에이스들의 존재감 때문에 요르단이 한국을 제치고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르단 스포츠 매체 더 월드 또한 요르단의 비밀에이스의 활약을 예상하며 요르단의 승리를 확신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 번역본입니다. 한국을 상대로 맞붙는 요르단의 공격 라인에는 에이스 무사 알타마리만 있는 게 아니다. 최전방 공격수 야잔 알라이마트도 이번 대회에서 엄청난 기량을 선보이고 있다. 알라이마트는 이번 대회에서 요르단이 터트린 10골 중 5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는 조별리그 첫 경기였던 말레이시아전에서만 무려 2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1개의 페널티킥을 이끌어냈다. 사실상 알라이마트가 요르단의 대승을 견인한 것이다 다름없다. 한국도 조별리그 2차전에서 그에게 일격을 당했다. 1대1 동점이던 후반 추가 시간 역습 상황에서 한국 수비진을 맞고 페널티 박스 바깥으로 튀어나온 공을 알라이마트가 지체 없이 슈팅으로 연결해 득점으로 만들었다. 한국은 박스 안에 6명의 수비수가 서 있을 만큼 절대적인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지만 알라이마트의 다이렉트 슈팅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만큼 그의 슈팅 센스와 템포가 돋보이는 장면이었다. 알라이마트는 16강 이라크전에서도 선제골을 기록하며 팀을 3대2의 승리로 이끌었다. 전반 추가 시간 패스를 주고받던 이라크 수비진의 공을 빼앗은 후 그대로 상대 진영으로 몰고 들어가 깔끔하게 득점으로 연결했다. 알라이마트가 높은 집중력과 침착함을 바탕으로 홀로 만들어낸 득점이었다. 알라이마트의 또 다른 무서운 점은 기복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카타르 도하를 주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2022-2023 시즌 팀 내 최다인 8득점을 올렸고 올 시즌에도 4골 5도움을 기록 중이다. 익숙한 구장과 환경에서 경기를 치르며 사실상 홈 이점을 누리고 있는 만큼 그는 준결승전에서도 준수한 활약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상대로 유독 좋은 모습을 보인 선수이기도 하다. 그는 2020년에도 한국을 상대로 골을 기록한 적이 있다. 도쿄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을 겸해 열린 챔피언십 8강 한국전에서 후반 31분 동점골을 터뜨린 주인공이기도 하다. 당시에도 알라이마트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침착하게 골망을 흔드는 모습으로 전세계 축구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바 있다. 이탈리아 스포츠 매체 또한 한국이 요르단을 이기기 위해 필수로 막아야 하는 선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달 20일 요르단을 조별리그 2차전에서 만나 2대2 무승부로 그친 바 있다. 리턴 매치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알타마리를 잘 막아야 한다. 요르단은 국제축구연맹 랭킹 23위인 한국과 달리 87위에 그치는 약체다. 유럽 5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는 한국과 달리 대부분이 자국 리그에서 뛰는 게 사실이다. 객관적 전력에서는 한국이 우위다. 하지만 선수 개개인의 능력은 결코 나쁘지 않다. 특히 측면을 포함해 수비 라인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한국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발빠른 자원들이 요르단에 상당히 많다. 그중 가장 경계해야 하는 선수가 알타마리다. 알타마리는 2023-2024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에서 16경기를 출전해 3골 3도움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였고 대표팀에서도 주축으로 왕성히 활약하고 있다. 한국 경기에선 직접적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진 못했으나 폭발력 있는 움직임으로 한국 수비진을 괴롭힐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요르단 선수들도 인터뷰를 통해 한국을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4강전에 오르며 좀비 축구라는 별명을 얻었다.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그만큼 출혈이 컸다는 뜻이다. 토너먼트를 시작하며 연달아 연장전을 치르는 가운데 손흥민, 이강인 등 주축 선수들이 거의 전 경기 풀타임을 소화했다. 또 다른 좋은 소식으론 핵심 수비수 김민재가 경고 누적 징계로 요르단전에 나설 수 없다는 점이다. 김민재의 공백은 요르단에게 대형 호재다.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같은 선수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지만 바이에른 뮌헨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김민재의 부재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민재는 호주와 8강전에서 경고 누적으로 인해 요르단과 4강전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이는 요르단에게 매우 큰 힘이 될 것이다. 요르단은 최고의 수비수가 없는 한국 수비진을 상대하게 됐다. 만약 요르단이 한국의 수비 라인을 잘 활용한다면 열세를 뒤집을 확률이 커질 것이다. 하지만 요르단도 경고 누적에 따른 결장자가 2명이나 된다. 공격수 알리 오란과 수비수 살렘 알 아잘린이 한국전에 출전하지 못한다. 이 두 선수는 한국과 조별리그 맞대결 때 선발 출전했던 주요 자원이다. 그래서 이번 한국과의 경기에서 경고카드 관리만큼은 지고 싶다. 더 이상의 카드 누적은 요르단에게 매우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선수들은 최고의 컨디션을 확인했고 한국을 상대로 엄청난 의욕을 지니고 있다.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과에 순응할 것이다. 실수 없이 완벽한 경기력을 소화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승패에 상관없이 그저 최선을 다한 뒤 경기장에서 내려올 것이다. 요르단 대표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사대는 경기 전 인터뷰를 통해 대놓고 손흥민을 막을 방법을 찾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여기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물론 압박도 있겠지만 우린 새 역사를 쓸 준비가 돼 있다. 우린 이전에 치른 모든 경기에서 했던 실수를 함께 검토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언을 받았다. 경기를 치르는 동안 노력하고 분투하는 것이 팀의 계획이다. 우린 매우 강하고 결승 진출 가능성이 있는 한국과 대결하게 될 것이다. 특히 손흥민은 한국 대표팀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다. 우린 그의 위협을 막는 방법을 훈련했다. 한국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뛰어난 실력과 리더십으로 한국을 아시안컵 준결승으로 이끌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대회 5경기 모두 선발 풀타임을 소화했으며 페널티킥 2골을 포함해 총 3골을 터뜨렸다. 특히 호주와의 8강전에서 페널티킥을 유도해 동점골 상황을 만들었고 연장 전반 때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역전골을 터뜨리며 한국팀을 이끌었다. 손흥민은 경계 대상 0순위이다. 사실 객관적 전력에선 한국이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랭킹도 23위로 요르단보다 64위나 높습니다. 경험의 차이도 확연합니다. 요르단은 아시안컵 무대에서 4강에 오른 게 이번이 처음이지만 한국은 우승과 준우승을 각각 2차례와 4차례 경험했습니다. 요르단은 전반전에 에너지를 쏟는 경향이 있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사상 첫 아시안컵 4강 진출을 이뤄 기세가 좋은 만큼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펼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전반전만 잘 버텨줘 요르단 진영의 힘을 빼고 나면 후반전에 몰아쳐 승산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